안녕하십니까. 2024년 2학기 행복학개론 2분반 4조 조장 최기경입니다. 지금부터 전반부 프로젝트 행복좌우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으로 권호연, 김태규, 김가은의 발표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전체 소감으로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의 행복좌우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꼽은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고요. 이것과 관련한 저의 상태는 적은 것에 잘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저의 계획과 노력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양보다는 나의 만족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좌우명도 소크라테스의 문장인데요.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기에 번영할 때 너무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역경 속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선정한 이유는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저의 상태는 역경 속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울함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에서 잘 못 헤어나오는 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감정에 너무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보다 영원한 건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 새기면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좌우명은 공자의 문장인데요.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존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과 관련한 저의 상태는 저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스스로를 존경하려면 먼저 스스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 탐구하여서 자신을 아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좌우명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 라는 공자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선정한 이유는 일상에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 보통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어떤 것의 이유를 찾을 때 처음에는 외부에서 먼저 원인을 찾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에게 질문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외부에서 원인을 먼저 찾기보다 순서를 바꾸어서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학번 겨루기 전공 권호연입니다. 제가 그 행복문구를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도 죄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를 골랐고요. 그 이유는 남을 신경 쓰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같은 느낌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상태는 아직 남의 잘못을 더 신경 쓰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더 신경 써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이제 남의 죄를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 자신에게 그런 죄가 혹은 잘못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남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자 남의 잘못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자기가 옳다고 남을 업신 여기지 말라를 선정을 하였는데 선정 이유는 내 자신이 옳다고 남을 업신 여겨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내리거나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옳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옳다는 이유 혹은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자존감, 자존심, 행복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다음으로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인데요. 선정 이유는 많은 것을 얻는 행복보다 작은 것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작은 것에서 얻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등 별거 아닌 작은 것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소중히 하고 더욱더 소중히 자주 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자님의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보자인데요. 선정 이유는 자신을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을 사랑해보면 행복해진다 문구가 인상이 깊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 사랑을 받고 있는지 행복한지에 대하여 느끼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왜 좋아하는지 등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문구는 공자에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입니다. 선정 이유는 현재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저에게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할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앞으로는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자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입니다. 선정 이유는 제가 평소에 겸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문구와 잘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평소에는 자만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끔 자만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앞으로는 좀 더 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선정 이유는 요즘 이웃 간의 정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옆집 이웃과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노력은 앞으로는 옆집 말고도 엘리베이터나 다른 곳에서 이웃을 마주친다면 인사라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입니다. 선정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은 앞으로는 더욱더 남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학개론 2분반 사조 김가은입니다. 행복 좌우명 프로젝트 맡은 파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자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리라. 이 선정 이유는
남들이 시선을 크게 신경 쓰는 버릇이 있기에 이 문구를 보자마자 늘 죄를 짓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로 길을 걸어 다닐 때조차도 주변을 둘러보곤 할 정도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앞으로는 남들이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당당해지려 노력하고 실수를 해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습하려 합니다. 두 번째, 공자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안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안다고 생각해 선정했습니다. 저는 발매하길 기다렸던 음악을 듣는 것,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습니다. 평소에 이런 작은 행복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만 이 소소한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 얻는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명언은 공자의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입니다.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자면 평안함보다는 근심, 걱정이 더 많았고 이 명언을 보자마자 나는 아직 군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작고 실행하는 일 또한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꾸고 미래 계획도 탄탄하게 세워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언은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라입니다. 이건 제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무조건 똑같이 또는 배로 되갚아줘야 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남에게만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나에게도 득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 좋은 일이 은혜 갚은 까치 마냥 되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실행해보고자 합니다. 까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풀고 산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여러 학자들이 남긴 명언들을 읽어보며 내 삶과 비교하며 점검할 수 있었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좌우명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명언들을 보면서 이 명언들을 토대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역시 명언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문구를 선정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철학자들의 명언을 여러 개 살펴보며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은 행복이라는 것이 가까운 곳에서 혹은 사소한 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태껏 그러한 작은 곳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곳에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